My name's Calico. 현실 같은 판타지를 만들고 Gonna be okay. Bring me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 AI는 혁신의 엔진이면서 동시에 위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딥보이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이제 심각한 위험 단계로 발전이 가져온 변화와 부작용. 우리는 그 두 세계를 바라보려 합니다.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AI 이미지의 정교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애 사기 일당이 50대 여성을 속이고 5억 원을 빼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와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합성 기술입니다. 유명인의 젊은 시절이나 생전의 모습을 재현해 창작에 활용되던 기술이 최근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허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시정 요구 건수가 해마다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고 있죠. 과거에는 보는 것은 곧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었는데 봐도 믿을 수 없구나라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다가가니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AI 휴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 사람에 가까운 가상의 인물이 뉴스,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현실감 있는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서비스죠. 챗봇으로 출발한 기업은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 등을 결합하여 지금의 AI 휴먼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지도 만들고 텍스트도 생성을 하고 영상도 만들어서 그런 촬영 없이 AI 교수님, AI 튜터 만드는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점포나 AI 브랜치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AI 은행원, AI 정치인, AI 역사인물, 보건인물들,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자식인 경우도 있고 부인인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원을 해서 자막을 넣고 하나의 AI 휴먼은 원본 얼굴과 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들어냅니다. 제작진이 그 과정에 동참해 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리코딩을 할 건데 피디님 목소리도 복제를 할 겁니다. 피디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제스처럼 하면 되고요. 원본 영상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들기 때문에 피디님께서 갖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걸 클로닝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TN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정윤 PD라고 합니다. 사진이나 짧은 영상에서 얼굴의 특징을 추출해 3D 모델로 재현하고 음성 샘플에서 억양, 톤, 발음을 분석해 합성 음성을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바타는 질문에 답하고 안내하는 등 사람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정윤 PD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정윤 PD 아바타입니다. Hello, I'm producer Ji Jung-yoon. To be precise, I'm producer Ji Jung-yoon's avatar. 大家好，我是 PD 池听韵。准确地说，我是 PD 池听韵的虚拟形象。 짧은 데이터만으로 생성한 고품질의 아바타. 150개국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 세계 어디서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죠. 누구나 손쉽게 글로벌 소통이 가능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인 겁니다. 지금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배우가 아닙니다.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텍스트를 입력하면 명확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AI 휴먼을 창작하는 동시에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폴슨과 교수님의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허위 홍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합성 기술의 정교함으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 딥페이크. 기업에선 이를 탐지하기 위해 영상, 이미지, 음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멀티모달 탐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5분 내에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인물 정보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인물과 관련된 허위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딥페이크 탐지 관련된 부분을 방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성AI나 딥페이크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창을 만드는 데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비용들이 투자되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후발주자로서 쫓아가면서 계속 탐지를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1%라도 악의적인 범죄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 장난이나 악의적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도둑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유명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방패의 기술과 올바른 인식이 강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혁명 때도 이제 그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하던 그런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하니까 다들 두려워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AI를 보고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갖는 충격이 매우 크긴 하지만 결국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러한 AI 휴먼 기술은 우리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AI 은행원이 고객을 맞이하는 미래형 무인 은행 영업점. 업무가 고도로 분화된 금융권에선 안전과 효율을 위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AI 브랜치고요. AI 은행원이 고객을 상시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 직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은행 업무라든가 상담, 고객 관리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AI 은행원이 도입된 이유는 단순한 자동화 때문이 아닙니다. 고객의 반복적인 문의를 빠르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대기 시간을 줄여 업무의 흐름을 보다 매끄럽게 유지하려는 목적이죠. 은행에 진입을 하시면 과거에 종이 번호표를 발권했던 거를 지금 AI 은행원이 존재하는 AI 번호표상에서 원하시는 업무를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말씀하신 업무에 따라서 셀프 자동화 기기에서 하시는 업무와 AI 창구에서 AI 은행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업무로 분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은행원이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출금 계좌 만들래. AI 창구 번호표를 발급해 드릴게요. 왼쪽 화면에 나온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안쪽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세요. AI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고 사람은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고난도 상담을 맡는 구조인데요. 말 그대로 AI와 휴먼의 분업,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였죠. AI를 금융 도메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에게는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이해관계자 모두가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AI 은행원은 65개의 은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덕분에 직원 1인당 하루 30분 이상의 업무 시간이 절감됨과 동시에 150건의 고객 셀프 이용과 재이용 증가까지 효율과 신뢰를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투명하게 빛난 모래알이 다가오면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또 다른 디지털 휴먼 기술, AI 버추얼입니다. 인공지능과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실존하지 않는 공간, 즉 디지털상에서 가상의 인물을 구현하는 기술이죠. 대형 OTT에선 이미 이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제작의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AI를 기반으로 차세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특히 실제 사람처럼 모든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버추얼 아티스트는 K 콘텐츠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실감 있는 연출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진출하고 있죠.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AI 휴먼 혹은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회사는 AI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만들어진 AI 버추얼 아티스트를 가지고 드라마 출연이나 음원 출시라든지 뮤직비디오, 광고 등 다양한 컨텐츠에 활용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들은 시즌이라는 아이돌 그룹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2024년부터 멤버별로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순차적으로 데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저희 가상인간 그룹 시즌의 멤버 수비라는 캐릭터고요. 여름을 상징하고 있고 24살의 여성 캐릭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추얼 아티스트는 다양한 AI 기술의 접목으로 탄생합니다. 딥러닝 기반은 수많은 얼굴 데이터를 학습해 특징점을 인식하고요. 페이스 스왑은 단순히 얼굴을 바꾸거나 더 씌우는 수준이 아닌 표정과 각도, 조명까지 고려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합성하죠. 고정된 형태인 3D 모델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위해선 작업자의 디테일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AI로 표정을 조금씩 변형해가며 세밀함을 구현해 나가죠. 저희가 이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먼저 3D부터 시작을 조금 했었는데요. 3D로 제작한 다음에 요것들을 AI를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냈던 구성했던 캐릭터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난 지금 너를 만나러 가고 있어. 알 수 없는 경계를 넘어 흩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끝없이 달려. 기업에서는 캐릭터 제작 외에도 AI 버추얼 프로덕션과 협업하여 새로운 융합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특수 효과를 후반 작업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장면 구도와 미장센 아이디어를 설계하면 작업자가 이를 토대로 연출 방향을 구체화하는 거죠. AI를 창작 파트너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방영하고 있는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컷들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하거나 고증 자료가 없는 한 해에서 저희가 AI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모두 시퀀스를 만들어서 여러 단계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만 특히 배경과 같은 시각 효과에 있어 대규모 세트나 로케이션 이동 없이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가 쉽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한국적인 늘 이제 대두되는 게 고증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런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학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사실 보정을 하기도 하고 한정된 인원으로 연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완성도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기업. 창업 5년 차인 현재 경쟁력은 곧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고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도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50억짜리 드라마를 AI를 사용해서 제작비를 낮춘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150억짜리 드라마에 AI를 잘 써서 마치 500억짜리처럼 마치 1000억짜리처럼 보여줘서 글로벌 경쟁으로 갈 수 있는 K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와 함께 더욱 빛나는 K 콘텐츠. 세계적 흐름을 이끌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모든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최근 연대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내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과제 대리 수행, 논문 대필, 하물며 컨닝까지 이른바 AI 부정행위가 연이어 드러나며 캠퍼스 전체에 파장을 남기고 있죠. 정말 AI의 시대가 왔다. 좋건 싫건 사회 전 분야에 AI가 스며들고 모든 부분이 AI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책무는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재구실을 하고 자기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잖아요. 교육기관으로서. 그렇다면 바깥의 큰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AI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인공지능의 지식은 때론 과제의 초안이 되거나 복잡한 수식과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의 조력자가 되기도 하죠. 물리학을 가르치는 박준영 교수도 전형적인 물리 수업을 과감히 탈피하고 수업 과정에 AI를 도입했는데요. 제출하신 노트북 LLM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하신 로그를 같이 제출해 주셨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선이 되었나요? 이미 있던 걸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프롬프트를 아예 새로 넣어가지고 아예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물리 공식을 시각화하거나 조건을 바꿔 시뮬레이션하는 등 과제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도출 결과를 스스로 검토하며 학습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하고 있죠. 사실 AI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계산을 한다던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던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에 그걸 구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를 했었는데 AI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더 물리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절약된 만큼 학생들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정을 이해하는 데 몰두합니다. AI를 모든 걸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닌 학습을 돕는 도구로 활용한 거죠. AI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과제를 하다 보면은 AI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과제 전체를 AI한테 맡겨버릴까 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AI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런 판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학생들이 AI한테 온전히 의존해서 과제를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AI는 생각의 과정을 빠르게 실험해보는 도구일 뿐 문제를 정의하고 예측하는 것은 학생들이 몫이어야 한다는 박준영 교수.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응답을 취합을 해서 저 역시 AI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인포그래픽으로 그려와 봤어요. 중요한 건 AI를 쓸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학생의 생각인가입니다. 무작정 맡기보단 의존하지 않도록 배움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게 진정한 교육자의 역할 아닐까요? 첫 번째는 중요한 건 오리지널리티죠. AI가 다 해주는 건지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만약 자기의 오리지널 생각이 있다면 한 달 걸릴 거를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써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면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디서 생각을 가져온 것인지를 밝히는 일. 그걸 알아가는 시기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교육자하고 대학의 역할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교육자의 다양한 평가 방식의 도입이나 학생들의 올바른 AI 활용 방법 등 세부적인 대응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활용은 인정하되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육 방침을 세운 겁니다. AI를 둘러싼 많은 논쟁과 변화에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이 있습니다. LLM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 기술을 넘어 교육과 산업, 문화 전반을 떠받치는 AI의 핵심 인프라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자국 LLM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이들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에서 굴지의 기업을 제치고 선발된 정예팀으로 독자적인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 있죠. 이번에 저희가 만든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트릴리언 토큰이라는 많은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1트릴리언에 해당되는 한국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럼 1트릴리언은 이제 250페이지 책으로 분량으로 따지게 되면 한 1000만 권에 해당되는 아주 정제된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고. 이들이 개발한 언어 모델의 차별점은 한국어와 산업에 최적화된 도메인 특화 LLM이란 점입니다. 산업 현장 적용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이죠. 그 왼쪽은 지금 산업에서 쓰이는 샘플 데이터고요.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문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문서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추출해내는 것을 저희 모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문맥을 따라서 이 문맥에 맞는 인식을 해서 사람과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특화 언어 모델. 현장에서 검증된 한국형 LLM의 가능성은 곧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AI 기술 자체가 이게 워낙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랑도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이제 AI의 현재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LLM을 어느 정도 내재화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네가 무슨 선진국이더니 너네가 뭘 그런 걸 하니 비웃을 때 꿋꿋하게 다들 자기 맡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혁신 분야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AI를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도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게 찾아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는 어떤 걸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잠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기준과 선택으로 기술을 다루느냐에 따라 AI는 때론 빛으로 때론 그림자로 일상의 경계를 넘나들 겁니다. 그 쓰임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인간과 AI의 진정한 공존이 펼쳐지지 않을까요?